자, 사실 오전부터 굉장한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의 지금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선 디스패치에서 올라온 기사였죠. 김호중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 택시기사는 당분간 운전 생각이 없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이 사태가 급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빠르게 기사를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이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뺑소니 사건 35일 만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 양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택시기사 A씨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정차해 있었던 차량을 이렇게 큰 차가 완전 자신의 차를 올라탔으니 이거 뭐 운전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결국 이 택시기사 A씨가요, 디스패치에 사고부터 합의까지의 과정을 모조리 전달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우선 좀 놀랍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합의는 기약 없이 미루어졌다. A씨는 경찰의 피해자 대응에 불만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A씨가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봤는데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탔다. 차주가 그리고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나서 그게 김호중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참 황당하죠? 더불어서 김호중이 매일매일 뉴스를 장식해 나갔지만 정작 피해자는요, 김호중의 연락처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알고 보니까 이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김호중 측의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서 이 A씨가 개인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그냥 맡기게 됐다고 해요. 병원의 검사 또한 개인의 돈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결국 한 달의 시간을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가해자 측도 답답했다라고 하는데요. 김호중 측은요,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 측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택시기사도 김호중도 양측 모두 다 이 경찰 측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하여 아무런 처리를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양측은 검찰 단계에 이르고 나서야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의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다. 지난 12일에 결국 연락이 닿게 되었고 그 다음날 바로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강남경찰서는요, 디스패치 측의 초기 진단서가 전치 2주였다. 그러다가 몸이 점차 안 좋아졌다. 피해 상태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김호중 역시 수사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합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면 김호중과 택시기사 또는 경찰 이 셋 중에 한 군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 참 가면 갈수록 오리무중인 사태입니다. 어찌됐건 확실한 건 결국 김호중 측에서 합의를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얘기가 요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김호중 결국 감옥 안 가나 음주 뺑소니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라는 얘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급기야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서 감형의 가능성도 뜨게 됐다. 자, 여러분, 감형이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형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이 형을 변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하는 일, 쉽게 말해서 형벌을 줄여주는 걸 감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호중이 합의를 한 것과 왜 감형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피해자와 전격 합의를 보게 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는 게 아니냐. 징역 3년이 예상됐던 김호중이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말들이 기사를 통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니까 택시기사와 합의를 하고 나서 결국 이 합의 사태가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쉽게 말해서 너무 큰 형량이 나오지 않도록 뭔가 많이 감경된 형을 양형이라고 하죠. 양형이 나오게끔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 얘기는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디스패치의 최초 기사에도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호중은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위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지금 김호중은요, 범인도피 방조 혐의부터 도주치상 행위부터 음주운전까지 징역형이 나올 만한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합의 형량이 줄어든다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김호중 또는 다른 범죄자가 한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렸다 할지라도요, 피해자 유가족들이 합의를 하고 나는 과한 처사는 원하지 않는다, 또는 처벌 불원서를 내든 어떻게 해서든 탄원서를 내든 만약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에 뭔가 편의를 봐주기 시작하면요, 이 형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말도 있었죠.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피해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해자와 합의를 봐버려가지고 이 검찰 측이 약간 닭 쫓던 개처럼 멍해지는 그런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 김호중이 지금 35일 만에 합의를 보게 되면서 징역 3년형이 예상됐었던 이 재판 결과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급기야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얘기가 빗발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요, 김호중은요, 제가 알기로 구치소에서 더 이상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다시 교도소로 갈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일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야, 굉장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반전 사태, 감형을 할 수 있는 반전 사태를 이끌어낸 건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땐 바로 조남관 변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호중 본인이 선임을 하기도 하여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 조남관 변호사 끝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끝발이 장난이 아닌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를 선임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거물급 변호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합의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피해자분이 전치 2주 정도의 사고가 났다라고 했고, 그 사고가 엄청나게 정말 최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피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를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커졌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음주운전 추적기라고 해서 사건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하룻밤에도 음주운전만 3건이 적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뺑소니 사고가 나면서 사회적 이슈가 엄청나게 커진 것이 불과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여전히 도로 위에선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서울 강남역의 한 복판에서요, 여전히 술집과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도로가 차량과 뒤엉켜 있는데 작년 한 해에만 음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159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해요. 무려 30%나 음주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어서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경찰과 취재진이 나타나자마자 운전자는 다짜고짜 화부터 낸다고 합니다. 반성의 기미는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음주운전 처벌이요,
솜방망이 처벌이 된 거예요. 경찰이 막 오히려 이 운전자를 달래면서 차량에서 내리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김호중 사태가 중요한 건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많은 음주운전자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난 이들만 작년 한 해 159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김호중의 사태가 엄중 처벌이 돼야 하는데 피해자와 전격 합의를 하게 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작에 될 수 있었음에도 왜 이때까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피해자와의 합의를 볼 필요가 없었다라던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기 이전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채 최대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거부를 했다라던가 김호중이 운전을 했다 안 했다로 지금 인정하기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운전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매니저와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김호중과 해야 하는 건지 경찰 측에서 뭔가 확고하게 정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택시기사분도 누구와 합의해야 할지 애매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김호중이 본인이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결국 구속수사가 되면서 최후의 보루였던 피해자와의 합의카드를 조남관 변호사를 통해서 들고 나온 게 아니냐. 사실 이건 변호인의 역량이거든요.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하고 재빠른 처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회적 문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약간 꼼수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안 볼 수도 없고요. 중요한 건 이 합의를 통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느냐, 징역 3년이 예상됐던 김호중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느냐, 결국 감형까지 얼마나 되느냐, 많은 법조계와 많은 언론사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호중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ING라고 되어 있죠. 활발한 행보를 펼치던 가수 김호중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당분간 방송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되는 가운데 지상파에서 모두 퇴출당했기 때문이다. 제가 요거 얼마 전에 영상 썸네일로 주제로 정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송 3사에서 복귀하더라도 안 된다. 그거 뭐 가짜뉴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론 기사에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바라보는 시각은요,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라는 걸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뭐 미우새뿐만이 아니라 편스토랑, 사장님기는 당나귀기, 불후의 명곡 등 지상파 3사 모두 김호중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게재되어 1,500명의 동의를 받은 김호중 가수 방송 퇴출에 관한 반박 내용에 대한 답변도 사실 뭐 KBS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법정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사태가 심각한 건요, 그동안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들과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대중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자숙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대중의 관심이 시들해질 즈음 복귀를 노립니다. 딱지는 남지만 작품 혹은 노래로 보답하겠다라며 조용히 활동을 펼치곤 합니다. 팬들은 반가워할지 모르겠지만 대중들은 이들의 복귀를 마냥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호중 역시 연예인들과 다를 바 없이 음악으로 복귀하겠다,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방송에 다시 얼굴을 비춰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검찰총장까지 나섰고 이 검찰 측에서 김호중법을 발의하겠다. 자, 이 김호중법이 만약에 만들어져서 정말 발의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김호중이라는 이름 자체를 김호중은 바꾸고 방송 활동 또는 앨범 활동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음주 뺑소니 꼼수를 막기 위한 사법 제도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방송 복귀를 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콘서트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름을 바꾸고 와도 이 김오중법이 발의되는 순간 평생 꼬리표, 딱지처럼 붙어 다닐 확률이 어떻죠?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론을 들끓게 만든 사법방해죄, 실제 재판에서 과연 흔할까라고 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삼켜버렸다. 사실 소속사 본부장이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여론이 더욱더 들끓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사법방해죄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화가 난다고 하는데 수사기관, 법관들은 어떨지 궁금하여 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질문을 해봤다고 해요. 이번 최근 김오중 음주운전 사건이 이슈가 됐는데 사법방해 행위로 여론의 공분이 커졌다. 어떻게 보냐?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오중은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오중은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매니저로 하여금 대신 자수를 하게 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인멸하고 수사 과정에서 운전은 안 했다, 술은 안 마셨다, 술잔을 입에만 댔다 등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고 다수의 사람이 증거인멸 조작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고 한국엔 사법방해죄가 따로 없고 증거인멸, 위증, 무고, 범인도피, 특가법상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피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건 현재 한국에서는 방어권 보장의 일환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증거인멸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증거인멸은요, 구속사유이기 때문에 아마 김오중 본인이 구속수사가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형 판정이 나올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거짓말과 자신이 직접 증거인멸하는 것을 넘어 가짜 범인을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위자수를 하게 만드는 등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게 바로 김오중 사태의 쟁점이죠. 음주운전을 떠나서도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교사로 처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찌됐건 이 사법방해 행위들은요, 국가 사법 질서의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증거인멸도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결국 거짓말과 증거인멸을 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변호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요. 이번 김오중 사건처럼 이렇게 많은 사법방해 행위를 본 적이 있냐? 보통 운전자 바꿔치기는 음주운전이나 도주치상 사건에서 종종 있지만 적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고 그래서 치밀하지 않아 금세 들통이 난다고 합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범인을 바꿔치기 하고 그냥 봐주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받고 실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직접 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특히나 김오중 사건처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관여하여 다양한 증거 조작과 인멸이 종합 세트로 이루어진 사건은 매우 드물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하여 아주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변호사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요, 판사로 근무를 했었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 이번 김오중 사태가 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아주 극소수의 뭐 유튜브 채널들 또는 김오중의 몇몇 팬분들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사법 방해 행위가 우리는 법치주의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처럼 앞으로도 굉장히 형량이 무거워져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음주 사고 이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법 방해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김호중 어떻습니까? 이제 주말을 맞이하면서 구치소에서 또 휴식을 취할 텐데요. 과거 본인이 대체 복무 기간을 종료하고 다시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 했었던 인터뷰에 아이러니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시기에 대체 복무를 시작하며 아쉬움이 없진 않을 텐데 어땠냐라고 물어보자 방송에 나오는 김호중이 아니라 인간 김호중으로 타인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복지관분들과 연락을 했는데 매일매일 친구들 영상을 보내준다. 늘 내 자신을 꾸미고 살았는데 이 시간이 있었던 덕분에 김호중은 이런 애였구나. 저를 돌아보는 게 많았던 시간인 것 같았다. 제 자신을 가장 크게 찾았던 건 진심은 통한다 였었다. 제가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일이든 간에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되는구나 싶었다. 이 친구들은 눈만 보면 상대에 대해 다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에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대체 복무를 했는데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된다. 이번 김호중 사태 트바로티 몰락의 쟁점은요. 바로 끊임없는 거짓말의 연속과 끊임없는 증거인멸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 대체 복무 기간도 그냥 간 게 아니죠. 굉장히 병역 비리에 시달리다가 갔었던 대체 복무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소집 해지하는 날을 기다리며 원 없이 불러보고 원 없이 음악을 들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음악이 많아졌고 어디에 쫓기지 않고 즐기면서 음악을 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음악을 어떻습니까? 이제 할 수 있나요? 만약 징역형이 확정돼서 교도소행을 하게 되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음악은커녕 범죄자로서 교도소에서 지내야 합니다. 과연 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저렇게 하고 싶어 했던 음악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결국 본인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19일 날 보석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혐의로 아마 기각 처리될 확률도 높다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조남관 변호사의 파워를 통하여 만약 출소를 한다고 하면 이 구치소의 출소는요. 만기 출소가 있고요. 또 그 이외에 뭐 출소하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뭐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벽 버스를 탈 수 있는 시간대에 보통 출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이른 시간대에 출소를 하죠. 아마 김호중도 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김호중이 있는 이 서울구치소 사실 굉장히 악독한 범죄자들도 함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김호중 본인은 독방 생활을 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조사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뭐 유명한 이 박근혜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사진에 보여지는 서울구치소의 운동장이기도 한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김호중 본인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핸드폰 번호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가 핸드폰만 3개를 가지고 있었고 다 압수당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 핸드폰의 비밀번호는 제공했지만 여전히 나머지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니저의 녹취를 통해서 덜미를 잡혔죠. 그 매니저의 핸드폰 기종이 갤럭시, 김호중의 핸드폰 세대가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이 갤럭시는 사실 포렌식도 쉽고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결국 술 먹고 사고 냈다, 대신 자수해달라 라는 통화 녹취록이 모조리 확보가 됐죠. 하지만 김호중 본인이 왜 나머지 아직까지 다 공개하지 않은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생활만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 핸드폰 비밀번호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이런 녹취라던가 결정적인 증거인멸, 음주운전을 했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아마 김호중 징역형은 지금만으로도 상당히 확정적이지만 그 형량이 매우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의견들도 일각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스타에서 손가락질 받는 범죄 혐의자가 되어 엄청난 스포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의 팬으로서 나는 그가 선처를 구걸하거나 구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기를, 팬들의 그의 노래를 믿듯 그 안에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기 바란다. 나는 노래 부르는 김호중을 좋아한다. 그는 노래를 참 잘한다. 마음을 노랫가락에 실어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축복받은 능력이다. 그가 집중하여 노래를 하면 어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운명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 것 같다. 그가 부르는 인생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속에서 뜨거운 곳이 올라온다. 또 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 그 사고가 나기 몇 주 전 예능 프로그램 미우새에 김호중이 나왔다. 나는 그가 집에서 거의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발목이 불편했던 것이다. 공연하다 보면 가끔씩 발목에서 소리가 나고 자지러질 정도로 아프다고 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정으로 어떻게 살고 있길래 제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사는가? 젊고 에너지가 있으니 견디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분명 번아웃의 증거였다. 저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 그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닌데. 생각을 바꿔보면 구치소의 시간도 꼭 나빠 보이진 않는다. 사고를 내고 도망치듯 불이 나게 현장을 떠난 것을 보면 그때 그 시간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어진 거짓말들, 그가 얼마나 초조했고 두려워했으며 무서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고 두려움에 끌려다니느라 두려움을 다룰 마음의 힘을 놓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카르페 디엠 같다. 흔히들 현재를 즐겨라 라고 번역하지만 그것이 어찌 먹고 마시고 놀라는 말이겠는가?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현재뿐이니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끌어들여 현재를 오염시키지 말고 현재에서 답을 구하고 현재에 머무르라는 뜻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말이에요. 이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 좋은 인상을 주려 노력도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욕하면 욕을 먹고, 울고 싶으면 울고, 답답하면 심호흡을 하고, 졸리면 자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감정들이 어떻게 찾아왔다가 어떻게 사라져가는지 그저 관찰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 감정들을 붙들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려고도 하지 말기를. 언제 그가 그렇게 밤의 어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는가? 밤의 어둠을 침묵과 함께 조용히 잠드는 일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그러다 보면 구치소의 시간도 마음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작성한 칼럼인데요. 김호중에 대한 진심 어린 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팬 아닐까요? 제 영상에 악성 댓글을 남기는 몇몇 사람들보다 이렇게 김호중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그 시간마저 배움의 시간으로 바꿔라. 진심 어린 사죄와 진심 어린 뉘우침을,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인간으로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러면서 응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김호중이라는 가수를, 연예인을 응원하는 진짜 팬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김호중 사태가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흘러가진 않았겠죠. 아쉽게도 저런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김호중에 대한 민심은 나락을 치고 말았습니다. 김호중 없이 가보자고 시즌2 29일날 첫 선을 보인다. 바로 예능방송이죠. 안정환 씨와 홍현희 씨가 함께하는 전국민 친구되기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 가보자고 시즌의 기존 멤버로 김호중 씨와 개그맨 김용만, 허경환 씨가 있었는데 세 사람 모두가 이 MC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김호중 사태가 터지고 나서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김호중이 이제 방송가에 자리 잡기는, 복귀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앞에 제가 저런 칼럼을 말씀드린 이유는 김호중이 어떠한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갔을 때 그나마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고 저렇게 진심 어린 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런 팬심만이 있지 않습니다. 악화된 팬심도 있죠. 악용되는 팬심도 있습니다. 스타에게 투영된 대리 나르시시즘, 맹목적 숭배를 부르게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쭈쭈 민주주의는 현대 정치의 특징적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호중 사태가 보여주듯 스타를 쫓는 팬들에게도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충성하며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일들을 말하곤 하는데요.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악용되거나 악화된 팬심은요, 진짜 팬심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바라봐집니다. 많은 각고의 전문가들은요, 김호중 사태를 심각하다, 굉장히 큰 범죄다, 입을 모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후 문서 작성 변경, 현장 훼손, 큰일 난다라고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 구속이 됐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해 수사 중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찰, 검찰 측에서 작정을 했다라는 거죠. 사고 이후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하도록 했으며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맥주를 산 정황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죠? 이번 사태의 구속까지 된 결정적 이유는요, 바로 증거인멸과 괘씸죄가 매우 많이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사태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그런 넘어갈 만한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너무나 한두 개의 거짓말도 아니며 한두 개의 증거인멸이 보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증거인멸과 너무 많은 거짓말들이 김호중이라는 이 괴물 사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호중에 대한 손절은요, 끊임없이 방송가와 광고계, 공연계,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이유는 대중들에게 손절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김호중 사태는요,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김호중이 이제 대중들에게 연예인으로서 돌아오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요, 지금 남아있는 19일까지의 주말을 빼고 나면 며칠 남지 않은 그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한치의 거짓 없이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감춘다고 해도 결국 검찰 측에선 찾아낼 거고요. 본인이 아무리 거짓말로 가린다 한들 대중들은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김호중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이 법률적 판단에 대하여 이 사법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법조계가 난리가 났어요. 일단 도망쳐. 음주운전, 사법방해 대책이 절실하다. 법꾸라지를 막아야 한다.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가지고 김호중법 논란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 이 김호중법을 도입하려고 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호중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지금 보면 음주사고 이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또 음주를 하는 비양심적인 태도까지 처벌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5대 사법 방해 행위를 엄벌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아직은 익숙치 않은 사법 방해죄인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크게 처벌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대검 측에서는요, 사고 이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결국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이 점을 굉장한 법의 공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중법을 입법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거죠. 이런 사법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검찰총장의 입장이 굉장히 완고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명 김호중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사법방해죄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유래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법에 대하여 방해를 한다, 꼼수를 핀다는 얘기예요. 사법 절차에 작정하고 은폐와 은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요, 사법방해를 하면 3년 이상 또는 30년 미만의 징역형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으로는 1만 달러를 부과하기도 해요. 그만큼 중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김호중법이 발의가 된다면요, 사실 이 전관 예우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던 김호중이 선임한 이 조남관 변호사, 검찰총장 대행직까지 맡았던 능력 있는 변호사인데, 사실 이 조남관 변호사가 김호중 옆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 법에 꼼수를 쓰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아직까지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김호중법까지 발의하겠다라는 저 대검찰청의 또 검찰총장의 의지를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조남관 변호사가 끝발이 좋고 능력이 좋고 지인 인맥 전관 예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김호중 사태의 형량을 줄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많이 쳐줬을 때 집행유예 정도를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일각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김호중의 호화정관 조남관, 사회적 무리사건 변론 송구, 억울함을 잘 챙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번 김호중 사태에 본격 사법 리스크 대응에 나섰다, 호화전관을 고용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호중 옆에 정말 멋진 호위관처럼 서 있었던 조남관 변호사가 아직까지는 큰 힘을 썼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운데요. 이 경찰 측에서도 사실 정문으로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던 때의 모습만 봐도 이 전관 예우가 작용하지 못했을 정도다라는 건 김호중법이 발의될 거다, 검찰총장이 나서서까지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건 이번 김호중 사례를 통해 사법방해죄까지 적용을 하며 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큰 카테고리로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법체계 전체가 김호중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호중 본인이 더 이상 거짓말이나 진심 어린 사죄가 없는 거짓말로 점쳐진 거짓 진술은요, 이제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가 그만큼 많았었던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도 김호중에 관한 기사는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호중 본인이 지상파 3사 모든 방송사에서 손절을 당했고 그야말로 손절 굴욕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게 본인의 선택이 결국 이런 최악의 사례를 만들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벌써 날짜는 지나서요, 19일까지 불과 5일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5일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가 있죠? 주말에는 웬만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19일이 수요일이니까 15, 16 이틀을 쉬고 빼면은 금요일 14일, 월요일 17일, 화요일 18일, 이렇게 3개의 날짜만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일 날은 이제 구속 종료가 되는 날이죠. 물론 여기에 두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강조드렸다시피 그냥 출소하는 거냐, 보석금 내는 거냐, 아니면 법원에서 막는 거냐, 뭐 확실한 건 이날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김호중 본인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유치장에서도 하루 종일 잠만 잤었다라고 했기에 지금 구치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빼고 평일 일과를 하면서 검사를 통해 수사를 받거나 변호인을 대동하여서 조사를 받게 되겠죠. 그 시간을 제외하곤 잠을 자거나 오로지 휴식 시간을 취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요. 만약 징역형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 김호중 본인 아마 구치소에서 나오기는커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보석금, 석방 같은 게 안 된다고 한다면 징역형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대로 구치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깜빵이라고 불리우는 교도소로 직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김호중 본인이 얼마나 지금 가슴 졸이고 있을지 예상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불과 김호중 본인이 얼마 전까지